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심층 인터뷰. 오늘은 3프로TV의 마스코트 우리 이주호 기자님이 나오시는데 네. 오시자마자 바로 저희한테 요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윤 앵커가 여기 앉아 계시네요. 네. 오늘 원래 하시던 MC님께서 네. 아주 중요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저희 그 지난번에 MC 데이 때 그래도 한번 안면 익혔으니까 네. 오늘 좀 편하게. 요 오레오 잘 먹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순수하게 선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까? 네. 그걸 꼭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봐버렸거든요. 좋습니다. 오레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에 슈링크플레이션이 워낙 그 정부 부처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최경호 부총리도 이 슈링크플레이션은 경영 꼼수다. 공정위랑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나온 뉴스가 뭐였었냐면 오늘 3차 물가관계 차관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11월 말까지 이 슈링크플레이션의 물가 그러니까 유형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쯤 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슈링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슈링크플레이션.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고 원래 초코파이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진짜 얼굴만 안 했는데. 새우깡도 네. 거의 공기 반. 공기반. 과자. JYP 과자 새우깡. 진짜 조금. 아, 질소과자, 공기반 내용. 질소과자. 질소과자. 맞아요. 그 가격을 올리면 워낙 소비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 그러니까 식음료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면 내용물을 줄이자. 우리가 이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네. 이게 발단이 무엇이었는지는 다 들어보셨죠. 오레오 때문에 발단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물론 어, 그래요? 그전에도 진짜요?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네.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먹고 싶으신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오레오 보통 어떻게 드세요? 오레오요? 그냥 한 입에 쏙? 한 입에 쏙? 아이,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떼고, 그쵸? 네. 이거 막 혀로 핥아서 그럼 보여주세요 지금 샷 갈갈이도 아니고 제가 이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먹는데? 그게 이제 그 물론 먹는 건 자기 취향이긴 한데 네. 미국에서의 오레오 먹는 국룰은 뭐냐면 네. 이 크림에다가 포크를 이렇게 찍습니다. 오. 포크를 찍으면 우유에 담을 때 한 번에 푹 담을 수 아, 있잖아요. 맞네. 원래 우유랑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우유에 푹 담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딱 찍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이게 해외에서 어떻게 먹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포크를 이 크림 사이에다가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최근에 이 포크를 여기다 딱 찍었는데 포크가 안 들어가. 아니요. 과자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과자가 부러진 게 그럼 무슨 의미냐? 크림이 저렇게 많이 담겨 있으면 과자가 안 부러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크림이 적게 담겨 있어서 과자가 부러진 거다라는 의혹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맞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슈링크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오레오가 크림을 줄였을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1986년의 오레오와 현재 오레오를 좀 비교해 본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1986년 오레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오레오. 다르네. 어떻습니까? 좀 크림이 많이 줄어든 네, 것처럼 많이 보이죠? 줄었어요. 좀 중간에밖에 없네요, 크림이.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오레오에서 크림 좀 줄었다고 했는데 별것도 아니고 어, 난리다 이럴 그럴 수 수 있는데 있죠. 그게 아니라 오레오가 지금 출시된 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 동안 넘게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왔는데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속았네라는 배신감이 드는 거죠. 이게 그냥 과자가 뭐 이거 할 수도 있고 원부자재 가격 많이 올라갔고 아는데 왜 우리를 속여? 난 100년 동안 너희를 사랑해줬는데. 그러니까요. 요런 배신감 때문에 사실 난리가 좀 난 거예요. 근데 또 오레오 입장에서는 크림 많으면 살찌니까. 그리고 오. 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오, 나름 오레오. 역시 사측이야. 아니에요.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입니까? 자, 보시죠. 반대예요?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네. 오레오도 종류가 많습니다. 오. 오리지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더블 스토프라고 해서 그 미국인들은 특히 좀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콜라도 이만한 큰 걸로 먹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미국인들이 야 크림 좀 더 많이 넣어줘 하니까 더블 스토프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이 넣은 메가 스토프 만들었죠. 와우. 더 많이 넣은 모스트 스토프 만들었죠. 우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품목으로 팔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좀 사람들이 의혹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더블 스토프입니다. 더블 스토프. 삐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더블 스토프면 크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오리지널 느낌인데? 오리지널인데요? 더블 스토프라면서 오리지널로 만들고 오리지널은 씬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크림을 계속 줄이는 거 아니야? 라는 미국에서의 어떤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뭐 살찌니까 줄였나 보죠, 민트 얘기처럼. 살찌니까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살찌니까는 물론 아니에요? 이제 그 오레오를 만들고 있는 곳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니네 저기 우리한테 속이고 지금 원가? 용량 줄여서 원가 절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렇게 크림을 조금 줄이고 네. 그리고 음료수도 그거 있는 거 아시죠? 페트병도 사실은 그 마지막 요 위에 부분을 안 채우잖아요. 네. 그리고 페트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음료가 올라오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잠그잖아요. 밀봉하죠. 네, 밀봉하잖아요. 그럼 이게 차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네. 근데 뚜껑 열면 쭉 쭉, 하고 내려가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해서 원가 절감이 진짜 많이 될까? 사실 그걸 대량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많죠. 들어 지금 이 과자가 여기에 10개가 들어있어요. 네. 지금 과자 중에 개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과자를 하나를 뺐어요. 원가가 10%가 내려가겠죠. 그렇죠. 10%가 내려가면 꽤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크림도 저거 보면 10%까지는 아닌지 어제 뭐 계량화 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저렇게 줄인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마진율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근데 이게 하거든요. 진짜 소량이면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진짜 전 세계 파니까 영향이 있을 그걸로 수밖에 수많은 없잖아. 국가에 수출을 하고 하니까요. 아하. 그래서 오케이. 자 오늘 좀 몇 개 보여드릴 건데 네. 그 레딧에 들어가시면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요? 이게 짜증 나니까 어. 그 레딧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슈링크플레이션 이렇게 검색하시면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만 거의 10만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레딧에서 10만 명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서 야 나도 경험했어요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몇 가지 유튜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자보다 훨씬 많은데. 누구? 저. 2만 명 되잖아요. 슈링크플레이션 10만 명. 오. 제가 슈링크플레이션의 하수와 중수와 고수를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재밌다. 자, 첫 번째 하수부터 보여드리죠. 하수. 와 이거 치약입니다, 저는 이게 치약. 더 화난다. 이게 뭐예요? 치약. 치약인데 빅 그냥 사이즈라고 네. 했는데 아. 이렇게 줄여버렸어. 포장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크기만 줄인 거죠. 와 이게 근데 더 제가 화나. 하수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치약은 매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다 보면은 크게 줄어든 거 알아요. 네. 이건 쉽게 걸리니까 아. 이걸 이렇게 했냐. 이런 하수. 하수고 네. 중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수. 요거는 이 화면 보시면 이 박스, 크래커. 네, 크래커인데 박스에 접는 선까지 원래 가득 차 있었어요. 여백의 미의 스킬을 네. 썼군요. 한 거의 이건 3분의 1 가량이 사라진 거죠. 와. 그리고 이걸 중수로 제가 꼽은 이유는 뭐냐면 이 박스 열집기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기 전은 내가 모르네. 그렇네. 많이 크게 속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다른 점 찾아보시죠. 아 이거 이 휴지의 그 네, 길이를 줄였어요? 맞아요. 와. 자, 아래 보시면 와, 이거는 모르겠다. 아래 보시면 4인치 4인치 크기였어요 원래. 네. 한 칸에 4인치 4인치. 4인치 4인치? 오른쪽에 어. 3.9인치 4인치로 바꿨습니다. 아 그러네. 저기 맨 아래. 네, 4인치 맨 아래. 3.92. 3.92 4인치. 그렇네. 요 정도 줄이면 이 대량 생산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팔고 이거 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절감 효과가 꽤 크게 나타나죠. 아. 이런 식으로 줄이고 있고 이거 제가 여기까지는 좀 중수라고 보이고 고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수는 고수. 어떨까요? 왼쪽 거 먼저 보세요. 왼쪽 거 어떠세요? 근데 왼쪽 거는 심지어 195에서 200으로 숫자가 늘었는데? 보세요. 왼쪽 게 통이 더 크죠. 네. 근데 용량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게 오리지널인데 네. 왼쪽으로 나온 거구나. 딱 사람들이 살 때 통 크기를 보면 더 커졌네? 그렇게 알고 사는데 사고 보니 더 적은 용량. 와. 그렇네. 이 용량을 소비자가 매일 기억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뭐 샴푸 용량
쓰는 거 몇 밀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통이 커졌으면 당연히 커졌다고 생각하죠. 더 많아졌겠구나라고 생각을 네. 하겠죠. 와 이거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럼 아까 그 샴푸는요? 샴푸는 팬틴. 샴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는 이거는 3분의 2밖에 안 담았어요. 어떻게 그러네? 대놓고 이렇게 적게 담지? 아 그러네. 어디? 아니 저기 선 네, 있잖아요. 선이 보이잖아요. 저기까지밖에 안 담은. 이거 누가 보면 저게 선이에요? 네, 저기 누가 새거 보면- 거예요, 새 거. 쓰던 건 줄 여기 알겠어요. 거가 쓰던 거를 파는 거 같은 느낌. 와.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슈링크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특히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재미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슈링크가 일어난다는 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의 지갑도 얇아지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은 프랑스라든지 독일의 경우에는 이걸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좀 어떤 법제화 시키려는 그러니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그 용량을 변경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고지를 해라. 라고 법제화를 이미 시켜놨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국가에서도 이걸 고치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자, 왼쪽이 까르푸입니다.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 네. 체인이죠. 까르푸에서 딱 보시면 슈링크플레이션, 이게 오.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올렸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황 딱지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소비자들은 딱 보면 이거 싸졌나 아니면 같은 가격인가 싶겠지만 이걸 보고 용량 줄이고 가격 올렸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독일, 이건 독일에 있는 슈퍼마켓 사진인데요. 이것도 기존보다 용량을 10%가량 줄였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유통업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까르푸가 착해서 알려줬을까요? 이 일이 있었던 게 9월 15일 정도였었는데, 9월 중순 정도였었는데 네. 10월 중순에 뭐가 있냐면 까르푸가 제조사들과 가격 협상이 있었습니다. 납품 가격 협상.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자꾸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니까, 그리고 까르푸와 같은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소비자들한테 많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니네가 가격 내려라 라고 협상하기 위해서 이걸 붙인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유통사라고 하는 그 존재는 소비자와 제조사의 접점에 있는 그렇죠. 존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의도가 어찌 됐건 간에 유통사가 이렇게 해주는 건 사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아니면 GS마트라든지 이런 곳들이 사실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얇아진 지갑을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유통사들도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네. 지금 슈링크플레이션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원래 오르는 거고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뿐이잖아요. 가격을 올릴지 혹은 용량을 줄일지 혹은 둘 다 할지, 네.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그걸로 더 많은 고용을 하고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더 임금도 물가만큼 올라가면은 그걸로 또 소비를 하고,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본질은 그래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가 본질이에요. 네. 오해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그렇죠. 줄였고.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음. 이게 용량이 줄었으나 나는 그래도 먹을 거야 하면 살 수 있는 거고. 아하. 왜냐하면 소비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지갑 얇아진 거 보면은 식료품 기업들도 그 원부자재 가격 올라가고 그것만 올랐습니까? 기름값 올랐잖아요. 그럼 공장 돌리는데 그 수많은 기름이 들어가죠. 네. 그 기름값 올랐으니까 그 비닐 많이 쓰잖아요. 석유화학 가격 올라갔죠. 모든 가격 올라가고 운송료 올라갔죠. 인건비 올라갔죠. 다 올라간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속이지 말라는 거죠. 알려달라는 거죠. 알려달라는 꼼수를 쓰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네, 나쁘다, 네. 이거. 알려달라는 거죠. 알려주면 사실 우리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이 음식이 맛있으니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대체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이왕이면 그럼 제조사에서 알려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서 그 그게 안 부분을 되니까. 할 수 있는지를 공정위가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정위한테 그 용량 변경 의무 고지가 법적으로 이제 의무가 아니니까 혹시 제 공정위에서 그걸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고요. 혹시 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본에는 네. 없으니까. 까르푸도 자체적인 그
브랜드가 있나요? PB 노브랜드처럼? 상품? 그건 모르겠어요. PB 아. 상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PB 상품이 있는 유통업체라면 저렇게 슈링크플레이션 딱지를 붙이는 게 그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이마트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은 일부러라도 저런 거를 붙이는 운동에 좀 참여하자는 이해관계가 그렇게 성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 역시도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PB 상품과 우리 상품, 그러니까 우리 상품과 제조업체들의 상품을 비교해서도 우리께 좋습니다라고 해도 아.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PB를 살까 아니면 그냥 뭐 코카콜라를 살까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네. 그래야지. 그 부분도 어쨌든 좋은 겁니다. 핵심은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습득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가 이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인 거죠. 오케이.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까지는 해외만 보여드렸으니까 자 핫브레이크가 이거는 이제 50g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핫브레이크가 이제 45g으로 줄었어요? 5g 줄였어요. 대신 이제 가격은 1,000원으로 동결을 했는데 어떠세요? 핫브레이크? 핫브레이크. 그렇구나. 안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옛날에 봤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핫브레이크 왜 줄였습니까를 물어보려고 오리온에 전화를 했어요. 진짜요? 그랬더니 딱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저희 9년 만에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딱 그 말 듣고 맞아. 사실 제가 핫브레이크 가격을 신경 쓰거나 용량을 신경 쓴 적은 없죠. 괜히 뭐 여기서 트집 잡고 싶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알려만 줬었더라도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만약에 원부자재 가격 내리면 다시 이제 용량을 올리든지 아니면 가격을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근데 사실 했어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일부러 하는 이유는 다들 기억하시라고. 다들 기억하시라.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다들 기억하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그 차후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도 민감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되게 좀 특이했었는데 오렌지백 포도백 이건 롯데칠성 음료에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롯데칠성 음료에서 근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은 100을 앞으로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은 원래 뭐였어요? 과즙 함량 100%입니다. 아. 근데 이 과즙 함량을 80%로 낮췄거든요. 그럼 나머지 20%는 뭘로 담았냐? 네. 천연 향료로. 물은 안 되죠. 물 담으면 맛이 변하죠. 그래서 맛을 누나 이건 유지하기 사기야 위해서 사기.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연 향료를 그렇구나. 케미칼을 화학 제품을 화학 제품 천연 향료를 담았습니다. 천연 향료. 화학 제품이라고 첨가제죠. 첨가제. 그러면은 100이 아니라 저것도 80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표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렌지 내지 포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CJ 제일제당도 그 숯불향 바베큐바라고 있어요. 중량을 280g에서 230g으로 줄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CJ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네. 사실 이게 우리 이런 것 갖고 그런 뭐 큰 이득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 대형마트 들어가는 거 아니고 편의점에 들어가는 거고 순 매출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닌데 그 원래 이걸 OEM 업체한테 맡겼었는데 공정이 바뀌면서 생겨난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해도 좀 있어요. 예컨대 이제 그 저희 참치 가운데 동원 참치에서 뭐 100g에서 90g으로 줄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 취재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건 줄인 게 아니라 그 좀 용량이 다양한 용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도 있고 100도 있고 110도 있고 130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100을 보다가 90으로 보니까 이게 오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뭐 예를 들어 또 김도 있었어요. 김도 5g에서 뭐 4.5g인가 이렇게 줄였다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원래 5g짜리는 낱개로 팔았고 4.5g짜리는 이제 그 번들로 팔았는데 사람들이 그게 헷갈리니까 그럼 4.5g으로 통일하자라고 했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슈링크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은 워낙 슈링크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싸잡아서 지금 다 같이 이제 슈링크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 업체별로 좀 다르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이거 오레오. 우리가 먹는 오레오 한번 다시 보실래요? 오레오.
이거 크림 좀 준 거 같습니까? 안 준 거 같습니까? 오레오요?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어요. 진짜요? 아 그래요? 확실히 줄었어요. 제가 오레오를 한 20년 넘게 먹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줄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안 주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른가? 달라요. 달라요. 한국에서는 오레오를 동서식품에서 만들어 판매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 호주에 있었잖아요. 아. 이게 이것보다 더 커요. 네. 크고 크림도 훨씬 크기 많아요. 자체가? 예. 그러면 그러실 수 한국에서 있죠. 저 오레오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호주에서. 네. 근데 한국에서는 먹어본 기억이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게 딱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먹던 것보다는 확실히 작은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미국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시피는 같은 거 쓰지만 레시피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크림 맛이 있기 때문에 레시피도 약간 다른데 어쨌든 상표들 갖고 와서 쓰지만 결국은 동서식품에서 만들어서 동서식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조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이제 앞으로 줄일 계획도 없고 지금 줄이지도 않았다라는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동서가 이미 줄였어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주식님이 한국 오레오는 맛이 없지 이러는데 맛이 완전 달라요. 과자 맛이 거기는 더 빵같이 살짝 눅눅한 감이 있는데 아 그래요? 진짜 과자 같아. 오레오를 잘 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좀 먹어요. 먹어요. 근데 제가 오늘 추가로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결국은 그 정말 지갑이 얇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현상에서 그러니까 고물가의 고생하고 있는 이 현상이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너무 막강하게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한번 화면 보시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쿠팡 얘기하면서 테무.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테무가 정말 테무의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입니다. 이게 그 슈퍼볼, 그러니까 미국 슈퍼볼에서 네. 광고를 했던 그 광고 영상인데 이 광고 영상 조회수가 10억 뷰가 나왔어요. 우와. 광고 영상만.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테무의 인기가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에서 엄청 빠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무 한번 보면요. 테무는 테무.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소셜 커머스 기업인 핀또또가 2022년 9월에 출시한 거예요. 네. 2022년 9월이면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볼게요. 테무에서 제가 구찌를 검색해봤습니다. 구찌? 네, 구찌. 와. 구찌 옷 한번 사고 싶어서 구찌갱 10,000원이면 사네요. 보면은 여기 구찌가 아니라 G 뭔지 모르겠지만 L입니다. 구짜 아니야 구짜? 구을 아구찌. 아구찜 아니야 아구찜? 그 바로 옆에 보시면 버버리 따라한 거 보이시죠? 어버리? 버리. 버리. 야 그래도 이거 10,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어때요? 10,000원에 안 살 것 같은데. 재미로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요즘에 근데 재미로 많이 산다고 해요 실제로. 실제로 재미로 많이. 왜냐하면 이거는 대놓고 짝퉁이다 보니까 네. 대놓고 짝퉁인 재미 때문에 사서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많이 입고 다니고 하는데 쉬인도 요즘에 굉장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쉬인의 경우에는 이것도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데 네. 중국판 유니클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건 패스트 패션을 넘어서 슈퍼 패스트 패션으로 불리고 있어요. 엄청 트렌드에 빠르다고 합니다. 그럼 오, 제 포에버 스타일이네. 21 그거 사라진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근데 포에버 그죠? 21을 이제 조만간 쉬인이 인수할 가능성도 이 얘기가 되고 포에버 있어요. 21 망했잖아요. 그쵸. 오. 근데 그 브랜드를 사는 거죠. 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지난 1년 동안 집계한 거거든요. 전 세계는 아니고 탑 15개 시장, 탑 15개 국가에서만 볼게요. 지금 쉬인의 경우에는 2억 명 넘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테무의 경우에는 거의 제로. 왜냐면 지난 2022년 9월에 처음 출시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억 거의 3천만 명 가까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갖고 있습니다. 대박. 이 두 개의 기업만 합치면 3억 3천만 명 정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인데 알리바바가 우리는 이커머스계에서 최대 공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알리바바의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억 1천만 명이에요. 두 개 합치면 알리바바 뛰어넘습니다. 그렇네.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네요. 크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중국이 이래도 돼? 싼 걸 팔아서예요? 싼 걸 팔아서요. 그래서 결제 금액은 낮아요. 싼 게 주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활성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좀 저희한테는 되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그렇네요. 좀 부담스럽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좀 얼어붙고 있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네. 반대쪽을 보니까 저렇게 저가 제품 좀 퀄이 떨어지더라도 저가 제품 하는 데는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게 쉬인과 테무가 미국의 법을 이용했습니다. 법? 네. 어떡해요? 법을 이용해서 성장을 했어요. 뭐냐면 원래 이렇게 최소 기준 면제 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관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그 면제 기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네. 150달러예요. 우리나라 150달러는 그냥 이거 뭐 세금도 없이 그냥 바로 통관 받을 네. 수 있는 네네네. 150달러가 면세. 기준인데, 근데 여기 미국이 원래는 200달러였었어요. 근데 200달러로 하는데 이게 2015년쯤에 해외 직구랑 해외 역직구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통관의 비효율성이 생긴 거예요. 200달러, 뭐 300달러, 400달러 이거 다 검사하니까 뭐 세금 많이 거둘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닌데 막 인력이. 인력 들어가죠, 행정 비용 들어가죠,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어차피 해외 직구 이제 많이 늘어날 거면 800달러로 높이자라고 한 거죠. 근데 이 800달러의 함정이 뭐냐면 한 건에 800달러입니다. 하루에 800달러예요. 그럼 내일 또 사면 1,600달러. 열흘 사면 8,000달러, 100일 사면 8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매일매일. 그래서 화면 보시면요. 테무의 그 방문자 수가 처음 탄생했을 때만 해도 보면 500만 명에서 지금 7천만 명. 여기서 보면 알리익스프레스도 귀엽습니다. 쉬인도 귀엽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테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쉬인이나 이제 테무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싸게 제공을 하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그렇게 써요?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쉬인이 되게 빠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되게 빠르게 패스트 패션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제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놔요. 네. 그리고 한 스타일당 막 50개, 100개씩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서 팔아보고 좋으면 계속 팔고 더 주문해서 계속 팔고 안 좋으면 잘라버리고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디자인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얘네가 신상품을 하나 내서 하나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데까지 한 25일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 그 수많은 디자인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뭔가 남의 카피했을 것 같아요. 다른 디자인들을 카피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쉬인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3년간 50건이 있는데 유니클로가 한 5건이라고 해요. 거의 10배가량 많은 지적재산권 소송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래요. 디자인은 뭐 좋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싸잖아요. 그럼 그 원단 어디서 구했지? 어디서 구했지? 중국. 마치 혹시 신장 위구르에서 만들어낸 강제 노역으로 만들어낸 저렴한 원단 사용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테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거 잡아야 된다. 자, 여기 이건 뭐냐면 복잡하다. 진짜. 그 미국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라고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USCC라고 해서 여기에서 딱 제목 보시면 쉬인, 테무 콕 집었죠. 그렇네요. 미국에서 콕 집었습니다. 콕 집어서 얘네 조사해야 된다. 소싱 바이올레이션. 데이터 리스크.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 네. 왜냐면 개인 정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래를 했으면 그리고 쇼핑 정보도 있을 거고 요거 유출되는 거 잡아라. 그리고 소싱 바이올레이션.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신장 위구르 거 아니야? 요거. 그쵸. 트레이드 루프홀. 니네 지금 정말 그러니까 하루에 800달러씩 계속 들어오면 이 무관세로 얼마나 들어오니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엄청나게 들여오고 있잖아. 이거 세금 회피하는 거다. 요거 잡아내라. 무역에 구멍이 있다. 네. 그거를 지금 조사하라고 의회에 촉구한 겁니다. 자문위원회가. 근데 실제로 2019년 회계년도에 이 800달러 이하로 들어온 패키지가 한 5억 개에서 6억 개 정도였었는데 2023년도 회계년도가 9월 30일에 끝났잖아요. 그때 10억 개를 넘었거든요. 그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쉬인과 테무였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체 가운데 그러니까 한 3억 개 정도를 쉬인과 테무가 차지했는데 여기서 세금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잡아야죠. 와. 알겠습니다. 주어형 빌드업 지린다잉 신장 위구르까지 이렇게 해서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의 플랫폼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거기 더 살펴보니까 이 지금 불법적인 또 강제 노역의 네.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고통받는 마지막 사람들이 하나만 더 얘기해. 하나만 짧게만 하나만. 네
표 한번 보실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테무가 너무 많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게 테무입니다. 테무가 지금 뭐 31만 다운로드 늘어나고 뭐 액티브 유저 35만 막 이게 저는 근데 그냥 이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면요. 네.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되게 저렴한 그렇죠. 제품이에요. 비싼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큰 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서 만듭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이런 저렴한 제품들을 만약에 공급한다 치면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동대문에서도 수많은 옷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수많은 옷이 납품되고 있잖아요. 과연 쉬인과 테무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활개를 치게 됐을 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로컬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그분들 아마 10,000원짜리랑 경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럼 이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미로 봤어요. 재밌다. 나도 한번 사볼까. 근데 이게 그분들이 경쟁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산업까지도 이게 위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급격 속도로 성장을 하고 성장하고 있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자, 금요일까지 굉장히 재밌었죠. 네, 완전 30분.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해오시는지 몰랐거든요. 아유, 항상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퇴근길 라이브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이렇게 완벽했는데도 또 가서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또 걱정하세요. 맥근토시. 맥근토시시니까 패널로 나오니까 맥 안 끊긴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어우, 있는데 슬슬 넘어가셔가지고. 맥근토시.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호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